금강산 관광은 그 캐시카우예요. 현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인데 북한은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노하우를 몰라. 근데 현대 아산이 들어와가지고 98년도부터 이 사건이 벌어진 2008년도까지 10년 동안은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만들어 놓고.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남조선 당국과 현대아산과 더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차에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직접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남측에서 올 관광객은 올 만큼 왔다. 그렇죠. 등. 그래가지고 현대아산과 남한과 이제 손을 놔버리고 바로 금강산 국제관광투자법을 또 만들어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조선 이제 안 좋아도 된다. 국제 투자를 받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일본인들 특히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금강산 와서 마음껏 봐라. 이랬는데 천안함이 터지고 5.24 경제 제재 조치가 실시가 되면서 꿈이 안 이루어졌어요.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썬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시고 짚어주셨는데 북한도 그때 당시에 금강산 관광을 깰 만큼으로 이 사건을 극으로 몰고 가고 싶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전형적인 패턴은 도발, 대화, 평화 모드거든요. 근데 이때 시점을 주목해야 되는 게 MB 정부 초기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있다가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늘 정권이 바뀌면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발을 하면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돌연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도발 끝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상하게 평화 모드로 전환되는 패턴을 십수년간 계속 반복해왔어요. 맞아요. 예상치 못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북한이 상부에서 지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미쳤다고. 캐시카우인데. 북한 상부에서 그럼 이걸 한번 MB 정부 초기에 도발의 일로 한번 사용해보자. 카드로. 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센 도발 카드로 해서 역설적으로 MB 정부랑 한번 대화를 해봐서 노무현한테는 금강산을 얻었으니까 이명박한테는 더 큰 거 얻을 수 있다. 실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자라는 분위기가 박항제 피살 사건 이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때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북한 예상보다 더욱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당장 금강산 관광 중단하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원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모두 이게 강대강으로 에스컬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금강산 관광까지 이게 어그러진 게 아닙니다. 네. 이 사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북한이 병영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보게 되면 북한의 애매모호한 측면이 다 반영돼 있어요. 첫 문장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북한은 사과를 한 거예요. 외교적. 근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니들 사과해라. 어머.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돈은 벌고 싶어. 금강산을 통해서 현찰을 계속 받고는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은 그들이 볼 때는 안보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주권 사안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나가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한테 사과를 해라? 근데 우리는 피해자는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적반하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적반하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세게 나가면 뭐 너희들이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어쩌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잘못 판단한 거죠, 그게.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계속 같이 엮어봐야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급이잖아요. 이제 뭐 체계적으로 계층도 좋고 계급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하면서 그렇지. 자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뇌물만 받으면 되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나니까 이게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른데 간단한 실례로 저도 그런 게이트거든요.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하면서 이게 삐끗삐끗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인식이 바뀌고 밖에 나와서 소문내고 말하고 하면은 북한 사회 자체가 좀 다른 인식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남북 교류의 그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게 끊겨버렸습니다. 자,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박항자 씨의 피격 사건에 대한 이 태도나 입장은 뭔가요? 일단 뭐 흔적 지우기라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너희 측에서 반응을 안 보이냐라는 뭐 감정적 대응일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뭐 우리 자산이라기보다는 현대 아산 자산이죠. 네. 그걸 다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던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렸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코로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그 지지부진해지다가 뭐 최근에 그 태금강 호텔이죠. 바다에 있는 거 거의 다 이제 철거했다고 하고 또 우리와 합작 투자를 한 그 골프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철거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